건주 여진에 이어 해서 여진의 부족들을 토벌하고 일대의 세력을 통합한 아마한께서는 자신을 만주라 칭하시며 아이신 구룬의 건국을 만천하에 공표했다. 한께서 지금의 나라를 이루시기 전 오랜 세월 명국의 압도적인 힘 앞에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장기말이 되어 여진 부족들의 규합을 막아서는 굴욕의 시간을 보내셨다. 명국의 놈들은 이간책을 절묘하게 써대며 우리 부족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내분을 이끌어냈었다. 놈들의 박해와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광령 총병 장승음이 시하, 무안, 삼차에 대대로 살아온 건주 주션들의 재산을 몰수하며 이 지역에서 내쫓았고 이들이 경작한 농작물마저 모두 빼앗았다. 그동안 우린 명과 조선에 의해 억압받으며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확실히 달랐다. 모든 시간, 모든 순간 우리의 힘을 절대 내보이지 않고 그들의 눈을 피해 몽골의 부족들과 힘을 합치고 해서 여진의 잔당들과 야인 여진의 무리들을 흡수했다. 이곳 허투알라에는 중원을 집어삼킬 거대한 잠룡이 흉악한 발톱을 숨긴 채 빈틈을 노리고 있었다. 조선에서 일어난 대전쟁으로 명과 조선, 우리를 압박하던 놈들의 국력이 급격하게 쇠퇴했다. 군대는 말할 것도 없으며 경제와 농업이 무너졌다. 몽골의 지원을 이끌어낸 푸베이와 파주의 실력자인 양응룡이 일으킨 반란은 마귀와 이여송, 유정과 같은 명예 호걸들이 진압했지만 골마 터진 그들의 내부 사정을 가감없이 드러나게 만들었다. 선수 필승. 아마 한께서는 명국에 대한 7대 하늘을 고하고 8기군 출병의 명분으로 내세우며 교역이 활발한 요동의 거점 우순을 향해 진격했다. 이 전투에서 민간인에 대한 살인, 겁탈은 일체 금지되었다. 그동안의 약탈과는 전혀 다른 대의와 명분을 앞세운 명예로운 전투였다. 하지만 시작이 좋지 않았다. 행군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온 사방이 어두워지며 장대비가 쏟아졌다. 갑주는 무거워지고 말들은 진창에 허덕이며 뒤엉키기 시작했다. 치솟던 사기가 가라앉고 니루들의 눈에는 불안한 기운이 역력했다. 한께서 소집한 8기의 보일러와 안반들이 막사에 모여들었다. 이대로라면 기동하기 어렵구나. 비가 그치지 않는 이상 작전 수행이 불가하니 회군하는 것이 어떠한가? 회군은 절대 안 되옵니다. 아마한 한의 군대가 출병한 이상 명나라 놈들이 이 사실을 알고 주공할 것이 분명하며 하늘이 허락한 전쟁인데 고작 비 때문에 돌아간다면 군사들의 사기가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악재 속에 진군한다면 우리의 기동을 반드시 숨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훌륭하다, 다이샨. 내가 너희들을 불러 모은 이유는 단 하나. 맹격! 무순의 쥐새끼들을 풀었느니라. 오늘 밤 비를 뚫고 이동한다. 진군의 속도를 높여라. 우리의 공격을 필사적으로 막아내며 무순을 지키는 이는 과거 요동왕이라 불리운 이성량, 그의 손자 이영방이었다. 이성량은 오래전 아마한의 상관이자 보호자였지만 부족의 어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절천지 원수였다. 그 높은 무순의 성벽도 오랜 세월을 벼려온 우리의 칼날 앞에 처참히 무너졌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벽을 뛰어넘는 니루들이야말로 8기군의 강력한 근간이었다. 허투알라에서 잠자던 용이 깨어나 중화를 칭하는 가증스러운 놈들의 머리를 모조리 집어삼켰다. 관대하신 아마한의 아량으로 우순의 학살을 멈추고 적장 이영방에게 투항할 것을 재차 독촉했다. 이미 선달대가 침투하여 이영방과 접촉한 뒤였기에 마지막까지 성벽에 남아 저항하던 명예 병사들은 이영방을 따라 모두 투항했다. 그에게는 명예서보다 더 높은 관직이 주어졌고 투항한 병사들 역시 후하게 대접하며 그 누구도 멸시하지 않았다.
하늘의 고한 전쟁을 승리하고 무순의 성벽을 허문 뒤 허투알라로 돌아갈 때였다. 좋기 1만이 넘는 명예 기병이 우리의 뒤를 맹렬하게 쫓아왔다. 오랜 세월 우릴 괴롭힌 광령 총병 장승음이었다. 놈은 늘 그렇듯 우릴 비웃으며 승리를 생각했겠지만 이 광활한 벌판은 그야말로 우리를 위한, 팔기군을 위한 전장이었다. 팔기의 보일러를 보좌하는 고사 어전이자 아이신 구룬의 개국 5공신인 기용돈 안반께서 철기를 이끌며 위풍당당하게 후위로 이동했다. 일사불란하게 소용돌이치며 거침없이 몰아치는 철기의 위용에 원수 장승음과 일만의 추격대는 모두 사라지고 그들의 피와 살점만이 이 평야를 붉게 꽃 피웠다. 무순의 함락, 이영방의 투항, 장승음의 전사, 요동 전체는 물론이고 산해관을 넘어 북경까지 소식이 전해지며 명나라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다. 요동에는 10만에 가까운 병사가 주둔하고 있었지만 2천리나 뻗어있는 방어선을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놈들이 우리의 위력을 실감하고 요동의 군사력을 증강하리라 생각했지만 명나라의 재정은 열악했고 만력제는 요동을 위해 황실에 내탕을 열지 않았다. 명나라 제1의 정치가 장거정, 절강의 수호시 척계광, 요동의 절대자 이성량, 만력제의 힘이 되어 명을 지탱하던 인물들이 모두 죽어 사라진 뒤 관관들이 활개치고 아부하는 자들이 관직을 차지하며 망국의 길을 걷고 있었다. 여전히 명의 군세는 건재했다. 그러나 내세울 만한 인물이 없었기에 일선에서 물러났던 자들이 다시 요동으로 모여들었다. 해서여진의 강력한 세력인 예허와 압록강 넘어 군림하는 조선에서도 병력이 몰려왔다. 심양을 중심으로 집결한 명의 대군이 여러 갈래로 진격하며 이곳 허투알라를 향해 숨통을 조여왔다. 계원의 마림, 산해관의 두송, 요양의 유정, 광령의 이여백, 그리고 심양에 주둔 중인 적장 양호, 10만의 명군이 4개의 군단으로 갈라져 진군한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놈들은 포위망을 넓히며 군사를 나눴지만 아마한께서는 오히려 팔기군의 주력을 집중시켰다. 눈보라가 세차게 휘날렸다. 각지에서 출발한 명군의 진군 속도는 천차만별이었다. 가장 먼저 두송의 부대가 나타나며 사르후에서 방어진지를 구축하던 우리 병사를 공격했다. 산을 등지고 놈들과 접전이 펼쳐졌지만 명의 대병을 막아내기에 병력이 부족했다. 일대의 주도권을 빼앗기며 후퇴했지만 두송의 본대는 멈추지 않고 퇴각하는 우리 군을 추격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작전의 일환일 뿐 전능하신 아마한께서는 이미 팔기의 모든 병력을 이끌고 사르후에 진입했다. 전황을 파악하지 못한 두송은 승리와 공적의 혈안이 되어 더욱 깊숙이 들어왔다. 한께서 직접 사르후의 산성을 점거 중인 명군을 박살냈다. 후방이 전멸하며 고립된 두송의 본대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 팔기를 이끄는 여러 버일러께서 놈들이 이동하는 길목마다 나타나 그들을 기습하고 도륙하며 순식간에 두송군을 포위했다. 아직 건재한 계원, 광역, 요양의 군세와 겨루기 위해서는 신속한 기동이 절실히 필요했다. 포로 따위는 짐일 뿐 그들을 회유할 이유가 없었다. 아마한의 무심한 명령 한마디에 팔기의 군세가 그들을 집어삼켰다. 개미새끼 하나 빠져나가지 못할 강력한 일제 공격이었다. 전장의 나딘군은 절단된 사지와 사방으로 터지는 붉은 선혈은 전부 명나라 놈들의 것이었다. 산해관 총병 두송은 물론이고 1만이 넘는 명의 장졸들은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다. 전장을 둘러싼 산과 숲에서 전투를 관전하던 적의 간자들이 삽시간에 빠져나갔다. 두송의 뒤를 추적하며 합류하려던 계원 총병 마림은 진격을 멈추고 상간하다의 진지를 구축했다. 두송과 마림의 합세는 저지했지만 명예 요청에 응하며 참전한 예허놈들이 문제였다.
예허와 마림이 합류하기 전에 둘 중 하나를 반드시 격파해야 했다. 눈앞에 도사리는 마림의 군세를 빠르게 도려내는 것이 요동과 요양의 군세를 대처하기 위한 상책이었다. 산 중턱에 목책을 둘러싸고 우릴 내려다보는 마림의 진영으로 밀고 들어갔다. 악귀 같은 모습으로 두성군을 격파한 우리 팔기군이었지만 굉음을 내며 불을 뿜는 강력한 화포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산발적으로 떨어지는 포격에 물러서지 않고 놈들의 이목을 최대한 집중시켰다. 그때 갑주를 벗어던지며 신속히 전장을 우회한 특공대가 마림의 진지 위에서 쏟아져 나오며 난전이 일어났다. 산 아래로 집중되던 포격이 사라졌다. 순식간에 날아오른 팔기의 니루들은 간격을 벌리고 곳곳에 흩어져 있던 적들을 가뿐히 제압했다. 명예 뒤에 숨어 우릴 향해 다가오던 예허의 들깨들은 여기 사르후에 도달하지 못하고 놈들의 소굴로 되돌아갔다. 여전히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명예 정예병들이 건재했다. 계원과 사내간의 전멸이 놈들의 귀에 들어가며 광령의 적병들은 진군을 멈추고 우릴 경계했다. 하지만 요양에서 출발한 유정의 군대는 강력한 화력을 앞세우며 요해처에 주둔한 우리 수비병들을 분쇄하며 밀고 왔다. 아마한께서는 팔기의 모든 병력을 또다시 하나로 뭉쳐 유정이 주둔 중인 아부달리를 향해 이동했다. 암바버일러 그리고 두이치버일러를 따라 유정의 본대를 습격했다. 계속해서 휘몰아치는 눈보라와 흩날리는 가랑비는 유정군의 강력한 화포가 화염을 토해내지 못하게 했고 우리의 기습은 대성공을 거두며 유정의 본진에 괴멸적인 타격을 입혔다. 두이치 버일러를 따라 도주하는 적을 추적하며 계속해서 이동했다. 명나라 놈들 수백을 도륙하고 부차의 벌판에 도착했을 때 전방에서 흉흉한 기운이 몰아쳤다. 행군 중인 조선군이었다. 전열에는 모두가 장창을 들었으며 그 뒤로는 병사 수천이 조총을 들고 있었다. 섣불리 다가설 수도 여기까지 와 물러설 수도 없었다. 불과 이틀 전 두성군과 혈전을 치르고 그리고 오늘 유정군과 두 차례나 격전을 벌이며 온몸이 망신창이가 되었다. 쉴 새 없는 강행군의 육신은 한계에 다다랐고 피와 살점이 터져나가는 전투에 정신은 극도로 예민해졌다. 하지만 우린 아이신 구룬의 팔기군이었다. 용맹한 두이치 버일러의 등 뒤로 뜨겁게 타오르는 우리의 시선은 조선군을 향해 불타올랐다. 명나라 놈들이 전멸한 이 들판의 끝에 조선군이 보였다. 그들 행렬의 선두가 산 중턱을 향하고 있었지만 미처 오르지 못한 일군은 후미를 지키며 급하게 방어진을 구축하고 있었다. 흩어져 있던 명의 잔병들도 그들의 곁에 모여들었다. 암바버일러, 자친버일러, 이라치버일러, 두이치버일러, 팔기를 이끄는 4대 버일러 전원이 이곳 부차에 집결했다. 명나라 놈들이 쌓인 시체 더미를 밟고 선 암바버일러께서는 묘한 웃음을 지으시며 조선군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적막했다. 황량한 부차의 들판에서 쉼없이 들려오는 것은 메마른 대지를 가르는 음산한 바람 소리와 말들의 거친 숨소리뿐. 우리 모두는 이 고요함을 깨고 흥분을 고조시켜줄 암바버일러의 황홀한 명령만을 숨죽이며 기다렸다. 적막을 깨고 달려나간 것은 명군을 전멸시키고 포획한 말들이었다. 두이치 버일러의 명을 받은 철기 100여기가 조선군을 향해 질풍처럼 쏘아져 나갔다. 그들이 설치한 거마작이 명군의 기마들과 뒤엉키며 무용지물이 되자 뒤따르던 철기가 목책 주변의 조선군을 도륙했다. 순식간에 무너진 유정의 군대와 달리 조선군의 반격은 전혀 가볍지 않았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몰골에 굶주린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죽음을 집어삼킨 이리와 같았다. 화약이 터지는 소리가 들릴 때면 어김없이 우리 병사 하나가 고꾸라졌다. 일발필중
그들이 날려대는 탄환에 자비 따위 없었다. 들판에 펼쳐진 놈들의 방어진을 허물지 못한 우리 선봉대가 성과 없이 퇴각했지만 두이치 보일러의 표정은 승리를 장담하는 듯 여유가 넘쳐 흘렀다. 그 순간 아득히 먼 곳에서 대지가 포효하는 듯한 작은 울림이 전해졌다. 두이치 보일러를 필두로 암바 보일러, 자친 보일러, 이라치 보일러의 모든 8기군이 일시에 진격했다. 시작은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나아갔다. 대지의 작은 울림은 어느새 광풍을 일으키며 상상을 초월하는 흙먼지가 하늘을 가렸다. 모래바람을 등지고 빠르게, 더 빠르고 날카롭게 전군이 진격했다. 자비 따위 없었던 놈들의 단환이 우리를 스쳐 지나갔다. 사나운 모래바람이 적진을 타격하자 그들의 총포는 더 이상 불붙지 못했다. 질주하던 철기가 쓰러진 거마작을 지나 당황한 조선군의 포수들을 도륙했다. 순식간이었다. 잠깐이나마 사나운 일이 같던 조선군은 4대 보일러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모두 전멸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적장은 우리 니루들의 시체를 방벽 삼아 온몸에 수십 개의 화살이 박힌 채 버드나무를 등지고 부러진 큰 칼을 휘두르며 끝까지 저항했다. 이미 생명의 불씨가 꺼져 보였지만 그 기백에 압도되어 우리 병사들이 다가서질 못했다. 그때였다. 날카로운 파공음을 내며 날아든 장창이 적장의 가슴을 꿰뚫었다. 강력한 일격에 10보 이상 밀려나 버드나무에 박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부러진 칼을 놓지 않고 창을 날린 두이치 보일러를 맹수 같은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맹장 두송과 지장 마림에 이어 명나라 전역에서 전공을 올리며 상승 장군이라 불린 유정의 목을 취했다. 요동을 선하기에 거머쥐며 우리 위에 군림했던 이시 일족의 수장 이여백은 우리와 대적하지 않고 철군했다. 척후의 임무를 맡은 8기의 정예 20기가 후퇴하는 이여백군의 후미를 급습하여 불피리를 불어대고 불을 질렀더니 주랭랑 치는 병사들의 발에 밟혀 죽은 이가 1천이 넘었다. 고작 20기였다. 우리의 적이 되어 참전한 예허의 들깨들은 모두 달아나고 남은 건 오직 조선의 군세였다. 산에 올라 고립된 조선군은 그야말로 외로운 형세였다. 이 땅에 그들을 구원할 손길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추위에 혹사당하고 굶주림에 지친 조선군을 섬멸하고자 두이치 보일러께서 목소리를 높였지만 암바 보일러께서는 화살촉을 빼고 응전한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다. 조선군의 대장으로 보이는 이와 몇몇 장정들이 무장을 해제하고 우리에게 다가왔다. 암바 보일러의 뜻을 이해하고 투항하며 품속에서 서신을 꺼내 내용을 전했다. 조선의 왕 광해의 밀지였다. 오래전 외인들의 침입에서 그들을 도왔던 상국 명예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었을 터 적당히 싸우는 신용만 하려 한 것 같았다. 조선군이 믿었던 명예 군대는 모조리 전멸했고 수위를 굶주린 그들의 모습에 이미 전의는 사라지고 없었다. 암바 보일러께서는 투항한 적장을 극진히 대우해 주었고 병사들의 안전을 보장했다. 잠시 아마한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이 모습을 본 8기의 모든 이들은 흐뭇하게 웃으며 생각했다. 암바 보일러야말로 이 나라의 2인자로서 아마한의 뒤를 이어 아이신 구룬을 더욱 강성하게 하리라는 것을. 하지만 나는 보았다. 두이치 보일러의 환한 미소 속에 일그러진 분노를. 그들의 목숨 따위 바람 앞에 등뿌리거늘 위대하신 아마한의 병력 같은 일갈에도 부차에서 투항해온 조선인들은 삼괴구고의 예를 거부했다. 분수도 모르는 놈들이 자존심 하나 세구나. 아마한 이 놈들의 목을 쳐
조선 놈들이 다시는 이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강력히 경고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아둔하구나. 우리의 전력으로도 요동을 제압하기에 벅찬 상황인데 조선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불필요하다. 형님, 놈들은 이미 이 땅을 넘어와 마을을 약탈하고 우리 사람들을 죽였소. 그게 우리와 뭐가 다르던가? 강홍립의 호의를 얻는다면 조선의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에게 끌어들일 수 있을 걸세. 놈들은 그저 명예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는. 그만. 됐다 이놈들아. 마음은 여덟째의 말대로 놈들을 모조리 죽이고 싶지만 행동은 다이샨의 말처럼 하는 것이 합당하다. 다들 그리 알고 물러나거라. 포박한 조선 군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명이 떨어졌지만 흉흉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한 조선군 몇 명이 우리 병사를 살해하고 탈주하였다. 그들은 부락을 습격하여 식량을 탈취하고 여인들을 겁탈했기에 쫓아가 모두 살해하고 탈주를 도운 조선인들을 참수하였다. 그 후 조선인들은 큰 저항 없이 우리의 생활에 흡수되었지만 강홍립을 비롯한 다수의 장정들은 여전히 조선의 혼을 버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 오직 강홍립만이 조선의 왕 광해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얼마 후 북경에서 낭보가 전해져 왔다. 명 황제 주익균이 죽었다. 뿐만 아니라 그 뒤를 이은 아들로 주상락도 병약한 주제에 욕정이 과하여 여러 약을 복용하다 복사하였다. 우계를 이은 지 고작 29해였다. 지금 황제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환관 따위에게 휘둘리는 어린 놈이었다. 명의 중추가 어지럽게 흔들리는 지금 요동의 패권을 거머쥐기 위해 발기의 군세가 일어섰다. 한께서 직접 서쪽으로 가 성체를 건설할 곳을 지시하고 명나라 군대를 격파하여 얻은 갑주를 분배하며 굶주린 말들을 살찌우고 즉시 전투에 임하도록 하였다. 명나라 천령의 땅을 목표로 진군하며 한족 1천을 포획할 동안 명의 군조를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그들은 우리를 피해 스스로 천령 땅에서 물러났다. 대승리를 거둔 이후 한께서는 수시로 8기의 버일러와 안반 그리고 조선의 두 대신을 불러 연회를 열고 회의를 거듭하며 앞으로의 군략을 짰다. 얼마 뒤 조선 평안도 관찰사 박화가 사신을 보내왔다. 사로잡힌 조선의 두 대신과 포로들의 안부는 묻지도 않고 조선을 명국의 아들이라 칭하고 자신들을 두둔하기만 하며 모두가 평화롭게 지내길 바란다는 시답잖은 소리만 짓거려댔다. 어설픈 군자놀이나 일삼는 조선의 녀석들은 이제 전쟁을 할 여유조차 없어 보였다. 아마 한께서는 명의 계원을 반드시 취하고자 기리를 택해 직접 사만의 군사를 통솔하여 진군하였는데 사흘이 지날 때 폭우가 쏟아지고 강물이 범람하여 기동에 문제가 생기자 여러 버일러와 신하들을 불러 모았다. 비가 그치길 기다리다간 우리의 목표가 계원인 것이 놈들에게 알려질까 두렵구나. 진군을 멈추고 경계에 만전을 다하라. 정의 일백을 심양으로 침투한다. 혼란을 가중시켜라. 아마 한해 정예병들은 심양을 흔드는 데 성공했고 개원에서 돌아온 척후는 희소식을 들고 왔다. 개원 일대는 비가 일절 오지 않아 진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척후의 보고를 받은 아마 한께서는 옥자를 박차고 일어서시며 모든 버일러들에게 신속한 진격의 명을 내리셨다. 메마른 길목을 질주하는 우리의 군사들은 순식간에 개원성을 포위했다. 개원 총병 마림이 성문 누각에 올라 우리에게 호통을 치며 농성을 준비했다. 놈의 호통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아마 한의 손짓 한 번에
동, 서, 남, 북 모든 곳에서 우리의 맹렬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성문을 향해 굴러가는 수레에는 불꽃이 터져나오고 우뚝 솟은 성벽 곳곳에는 사닥다리를 걸고 니로들이 침투했다. 파죽지세로 성벽을 점령해가는 우리의 군세에 개원 총병 마림과 그의 부장들의 목이 날아갔다. 명나라 놈들의 시체가 성벽 아래로 떨어지고 성벽 위에는 우리 군사들로 가득 차니 기세가 꺾인 명의 잔병들은 모두 달아났다. 사르후에서 무너진 놈들의 전력은 그야말로 처참했다. 잠깐의 휴식을 가진 뒤 한의 군대는 전령성에 휘몰아쳤다. 명유격, 유성명, 사복명, 이극태가 분전했지만 방패를 들고 사닥다리를 넘어온 우리 군사들의 칼에 절명했고 대항하는 그 무리를 모조리 섬멸했다. 밤이 되자 홍기라드부의 수령 자이사이가 일만의 몽고병을 이끌고 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타났다. 아마 함께 칼을 겨눈 자들이 징기스칸의 후예일지언정 목숨을 붙여둘 자비 따위는 없었다. 동이 틈과 동시에 보일러들의 출격이 절경을 이루며 전령성 안팎에서 놈들을 몰아붙였다. 도주하는 몽고병을 쫓아 동요화까지 맹추격하여 보이는 족족 모두 도륙하니 물에 빠져 죽으니가 태반이었고 살아남은 이들의 몰골은 처참하기 짝이 없었다. 도주하지 못한 자이사이와 놈의 두 아들 그리고 홍기라드의 맹장들을 모조리 포박하였다. 전능하신 아마한께서는 전령을 접수하고 홍기라드의 정예병을 대파하여 온종일 연회를 연 뒤 또다시 발기의 군세를 움직이셨다. 목표는 예허, 여진 통일을 위한 최후의 전쟁이었다. 서예허 방면으로 4대 보일러께서 진군했고 동예허 방면으로는 아마한께서 직접 통솔하여 성을 포위했다. 놈들이 성 안에 들어박혀 항복을 거부한 채 욕설을 퍼붓자 한께서는 이미 예상한 반응인 듯 즉시 공격 명령을 내리셨다. 모두가 방패를 머리 위에 올리고 한 손에는 사다리를 거머쥔 채 성벽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다. 하늘을 뒤덮은 시커먼 화살이 우박처럼 내려와 방패 위에 쏟아졌다. 잠시라도 주춤한다면 모든 대열이 무너질 것임을 알기에 모두가 쓰러진 아군의 시체를 밟고서 신속하게 성벽에 들러붙었다. 이번엔 돌덩이와 불이 붙은 통나무가 우리를 타격했다. 사닥다리 끝에서 떨어지는 이들이 셀 수 없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사다리를 올랐다. 적의 시선이 사다리에 고정된 사이 특공병들이 성벽 밑에 구멍을 뚫어 성 내부에 침투했다. 성문이 개방되고 안과 밖 그리고 성벽 위까지 모두 우리 병사들로 넘쳐나자 예허 놈들은 전의를 잃고 모두 칼을 버렸다. 아마 한께서는 예허의 병사와 백성을 죽이지 말라 하시었고 또 항복하는 이는 죄를 면해 주었다. 이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자 예허부 곳곳에 퍼져 있는 놈들이 떼거지로 항복을 선언했다. 성이 함락되자 동예허의 수령 긴타이 씨는 저 자식을 대동하여 가장 높은 누각에 올라 애처로운 최후의 항전을 계속했다. 아마한의 권유에도 조카인 두이치 보일러의 권유에도 포박된 긴타이 씨의 아들 덜거르의 권유에도 긴타이 씨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길 거부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었다. 아마한의 주살 명령이 떨어지자 공적을 높이기 위한 니루들의 습격이 시작되었다. 누각이 불타오르고 곧이어 긴타이 씨의 몸에도 불꽃이 피어올랐다. 니루들은 아직 숨이 붙어있는 그의 목에 밧줄을 휘감아 그의 숨을 거두어갔다. 동예허가 무너지자 서예허의 수령 부양구의 태도가 급변하였다.
전투가 개시되기 전 안바 보일러의 자애로운 항복 권유에는 노발대발하더니 킨타이 씨의 패배 소식을 접한 뒤 스스로가 항복 의사를 전달해왔다. 화가 날만 했지만 그럼에도 안바 보일러께서는 처남인 부양구를 이해하며 항복을 받아주었고 서예허에서의 살상을 멈추었다. 그러나 부양구의 태도가 매우 불손했다. 안바 보일러의 처남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예허부의 수령 자리와 우리의 완전한 철수를 요구했다. 무리였다. 목숨만 붙어 있어도 다행인 것을. 아마한께서 직접 대군을 지휘하는 이때에 위세가 대단한 안바 보일러라도 그것을 결정할 권리가 없었다. 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전능하신 아마한의 어전에서 항복의 예를 표하지 않고 한쪽 무릎만 꿇어 자존심을 세웠으며 부복도 하지 않고 한께서 권하신 술도 미천한 놈의 목으로 넘기지 않았다. 그날 밤 부양군은 긴타이 씨와 마찬가지로 밧줄에 목이 졸려 살해됐다. 예허부의 중추가 무너지자 주변의 성들이 모두 항복하였으며 예허 소속의 장졸들과 백성에게 모두 죄를 묻지 않고 가족들과 분리하지 않았으며 재물도 탈취하지 않았다. 이로써 기나긴 시간 뭉치지 못한 모든 여진은 아마한의 이름 아래 하나가 되었다. 명을 향한 우리의 강력한 진격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사르후에서 우리의 압도적인 승리에 짓밟힌 명의 양호가 물러난 후 그의 뒤를 이어 요동 경략으로 임명된 웅정필은 전혀 다른 적이었다. 그는 단순히 패배를 회복하려는데 그치지 않고 치밀한 전략과 강력한 결단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정면에 마주섰다. 요양에 주둔하던 웅정필은 패전으로 흩어진 요동군을 재정비했다. 도망친 군관들을 참수하고 군사들의 기강을 바로잡으며 접경지인 선양으로 이동하여 성의 방비를 철저히 강화했다. 그의 방어 전략은 단순히 성을 지키는 수준이 아닌 일공일수 허허 실실의 묘리가 넘쳐나는 진형이었다. 전능하신 아마한조차 웅정필의 전술을 보며 탄복할 정도였다. 우리가 예허를 정리하는 동안 시간을 벌어준 것은 뼈아픈 실책이었다. 웅정필은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요동의 방어 체계를 완벽하게 정비했고 선양뿐만 아니라 심양과 봉집보의 성벽을 중축하며 굳건한 철벽의 방어선을 구축했다. 이는 우리가 그를 직접 상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중요한 순간마다 그의 용병술에 발목이 잡혀 전장은 답답한 상황에 봉착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착 상태를 끝내는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웅정필은 명조정 내부에서 심각한 정치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주익균의 총애를 등에 업고 마음껏 입을 놀려대며 조정의 관리들을 비판했으나 주익균이 죽자 그 보호막이 사라졌다. 결국 공격하지 않고 지키기만 하는 졸장이란 평가를 받으며 파면되었고 절벽의 지장 웅정필의 뒤를 이어 원흥태라는 어설픈 놈이 부임하였다. 웅정필은 거칠기야 하지만 냉정하고 신중하며 군율에 충실한 무장이었다면 원흥태는 조정에 충실하고 정치적 능력은 탁월하지만 용병에는 재주가 없던 놈이었다. 웅정필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사라진 지금 요동의 방어선을 무너뜨릴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왔다. 하지만 이 중요한 때에 몽고국 칼카 5오톡의 보일러가 이 땅에 당도했다. 자하르의 릭단이 보낸 사신과 함께 릭단의 사신이 거만한 자태로 가져온 서신을 읊어댔다. 40만 몽고국의 군주 바투르 칭키에스칸이 물가 3만 만주국의 군주 누르하치에게
내 뜻을 전한다. 명국의 광량은 이미 우리 손아귀에 떨어져 다달이 조공을 바치고 있다. 명이 우리 두 나라의 원수이긴 하나 이놈들의 군대가 간섭한다면 내 직접 너희를 정벌하겠도다. 명국의 이간계로 우리 두 나라의 교류가 끊어졌으나 너희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면 만주의 사신단을 내 나라에 이르도록 하여라. 사신의 말을 전해들은 보일러들과 여러 대신은 격하게 분노하며 서로 앞장서서 그 사신의 목을 치고자 언성을 높였지만 누구보다 분노해야 할 아마한께서는 오히려 차분하게 모두를 진정시켰다. 아마한의 차갑고 서늘한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두렵고 흉흉한 기운을 발산했다. 사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동안 비겁한 명예 겁쟁이들은 스스로 나서는 법 없이 우리 동포를 부추겨 만주를 사분노열시켰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놈들은 광령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며 릭단의 개입을 끌어냈다. 뿐만 아니라 릭단 휘하 차하르의 5부족에게 은자를 지급하며 우리 만주를 공격하도록 지시했다. 40만 몽골인들의 군주가 아닌 고작 차하르의 수개 따위가 명예 눈먼 돈이나 처먹고 얌전히 있을 것이지 이 위대한 만주의 중심에서 오만불손하게 이빨을 드러내다니. 아마한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 자리에서 릭단이 보낸 사신의 목을 쳤다. 릭단은 결코 만만한 놈이 아니었다. 그는 악착 같은 집념으로 차하르를 넘어 선대의 영광을 되찾고자 몽골에 흩어진 부족들을 병합하기 시작했다. 대초원의 바람은 릭단 칸이라는 이름을 퍼뜨리며 그의 의지를 주변에 알렸다. 허나 릭단 역시 부족한 자원과 불안정한 동맹으로 우리에게 전력을 쏟아부을 여력 따위는 없었다. 우리 역시 녹록지는 않았다. 명과의 전쟁에 막대한 힘을 소모하고 있었고 명을 떠받치며 따르는 조선은 늘 경계해야 할 잠재적인 위협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릭단까지 상대하며 전선을 넓히는 것은 무리였다. 전능하신 한의 해안은 이러한 난제를 돌파하며 명나라 놈들이 즐겨 쓰는 2호 경식의 계책을 꺼내들었다. 몽골의 부족들이 릭단을 중심으로 결집하지 못하도록 분열시키며 견제했다. 특히 남칼카 5오톡의 실력자인 자이사이를 우리 손에 넣음으로써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인질 이상의 존재였다. 5오톡의 노얀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릭단에게 충성을 바쳐 놈의 개가 되는 것과 우리와 협력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 마침내 들려온 그들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칼카의 운명을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결연한 맹세는 하늘이 그들의 결정을 증언하듯 만주 땅 곳곳에 메아리 쳤다. 웅정필이 사라진 요동 방어선은 여전히 견고했고 그의 손길이 닿은 성벽과 요새들은 우리에겐 아직도 위협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더 이상 웅정필은 없었다. 그의 용병술과 강력한 군율은 온데간데 없었고 원흥태는 그 빈자리를 전혀 채우지 못했다. 그는 지엄한 군법보다 부드러운 관용과 덕망으로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 애썼다. 외적으로 인정 많은 지휘관처럼 보였으나 그 이면에는 전략과 통찰이 결여된 허술함만이 가득했다. 우리는 허세 가득한 그 부분을 철저히 이용하기로 했다. 먼저 우리와 함께하기로 맹세한 칼카의 전사들의 지원을 요청했다. 칼카의 부락 몇 곳을 의도적으로 약탈하고 불을 질러 난민의 무리를 만들어냈는데 이들 중에는 몽골의 전사와 만주의 정예들이 섞여 있었다. 처음에는 수십 명에 불과했지만 소문을 통해 점점 더 많은 난민이 몰려들어 수백 명의 인파가 되었고 군마와 재물을 들고 명예 보호를 받기 위해 원흥태에게 접근했다. 자신의 덕망을 널리 떨치길 원하던 원흥태는
별다른 의심 없이 난민들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침투한 몽골의 전사들과 난민의 구분이 모두 사라지며 놈들의 내부에 철저히 스며들었다. 만주의 말들이 단단하고 육중해지고 니루들은 날카롭게 정비되어 출병의 순간이 다다를 무렵 긴장된 인마의 틈새로 차가운 비보가 날아들었다. 곳곳에 울려 퍼지는 곡소리와 함께 전해진 소식은 모든 이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아이신 구룬의 개국 공신이자 1등 대신 좌익 구사 어전의 대심판관으로 선두에서 우리를 이끌어온 비용돈 남반께서 유명을 달리하셨다. 그의 죽음은 한 사람의 소멸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의 역사와 정신이 무너지는 일이었고 청명하던 하늘이 산산이 부서지는 지독한 충격이었다. 이 비보를 들은 아마한께서는 오래도록 큰 소리로 통곡하셨다. 언제나 강인하고 냉철한 결단력으로 우리를 이끌었던 분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인간적인 비애를 숨기지 못했다. 한의 울부짖음은 대지를 뒤흔드는 폭풍 같았고 그 비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구왈갸 비용돈,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이들은 머리를 숙이고 죽음을 애도했다. 이 신성한 애도를 방해라도 하는 듯 심양에서 명예 병력이 출성하여 우리의 땅으로 침입했다. 타계하신 비용돈 안반을 기리기 위한 우리의 전의는 발열 지옥에 꺼지지 않는 거센 업화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다. 질주하는 발기의 군세는 마치 들불처럼 적의 진영을 휩쓸며 선두를 일격에 붕괴시켰다. 우리 모두의 찢어지는 슬픔과 터져나오는 분노를 감당해야만 하는 명나라 놈들의 표정은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전의를 잃고 혼비백산하며 후퇴하는 심양 총병 하세현의 명군은 도이치 거일러의 궁세에 쫓기며 끝없는 도륙을 당했고 공지복 총병 이병성과 부장 조솔교는 이라치 거일러의 철기가 내달리는 기세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도이치 거일러는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멈추지 마라. 숨쉴 여유조차 주지 말고 모두 죽여라. 그러나 그 순간 후방에서 들려온 명령은 모든 것을 멈춰 세웠다. 추격을 멈춰라. 암바 보일러의 명령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엄중했고 명령은 곧 팔기 전체의 움직임을 제어했다. 형님, 지금 놈들을 쫓아 끝장을 내야 합니다. 여기서 절대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다. 멈출 때를 알고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 날카롭게 마주보는 두 사람의 시선은 살을 애는 듯한 혹한의 칼바람보다 더욱 냉혹하게 서로를 난도질하는 듯했다. 화라산처럼 타올랐던 전투의 열기가 일순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하며 발기의 전사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하지만 침묵 속에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추격은 여기서 끝나지만 다시 돌아오는 순간 명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낼 것임을. 비비린내가 진동할 그 순간은 멀지 않았다.